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롱런하는 인재들의 다섯 가지 특징이었죠. 다섯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반대되는 케이스구나. 누가 취업을 해서 누가 잘 살아남고 있나. 그 이번에 사회 초년생들 얘기들. 예. 왜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취업을 시켜준 친구들이 한 20명 좀 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가. 이제 대부분 그 취업을 한 친구들이 보면은 다 그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는 친구들. 사실 거의 뭐 명문대는 없습니다. 명문대는 거기에. 그냥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그룹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누가 어떻게 해서 취업을 잘하고 칭찬받고 있나. 첫 번째 그룹은 이 친구들은 제가 뭐 방송하는 거를 허락을 안 맡아서 그냥 이니셜로 둘 다 K로 시작하는 성이더라고요. 둘인데 K1, K2로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K1, K2가 둘 다 공교롭게 왜 그 한 그룹이냐면은 둘 다 문과예요, 문과. 문송한 친구들이죠. 문과인데 둘 다 전공을 바꿔서 둘 다 데이터 사이언스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의미 깊은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한 명은 제 이제 AS 모임에 나왔던 아주 많이 나왔던 친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제가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줘갖고, 근데 그거 왜 돈을 안 주지? 왜냐면 그 추천해갖고 되면은 돈 준다 그랬었거든요. 그게 요즘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왜 나한테 돈을 걔가 거기를 취직 안 하고 딴 데를 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추천서를 많이 써줬거든요. 네. 근데 둘이 둘 다 그거예요. 둘 다 문과. 한 명은 둘 다 경제학과. 경제학과라서 수학이 조금 그래도 친밀하긴 했었네요 보니까. 네. 한 명은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음. 정치외교 수학을 별로 안 친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둘 다 수학을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전공 바꿔서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막연한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막 예를 들면은 뭐 지질학과 이런 거 나왔다 칩시다. 이게 뭐 취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공무원이나 보자 이런 생각 하는데, 이 친구들이 좋은 설레는 게 둘 다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수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미적분부터. 한 친구는 좀 반대되는 스타일로 했구나. 한 친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그 대학 정치외교학과 나왔는데, 그래도 뭐 미적분도 좀 자기가 보고 대학교 공대에서 배우는 공업수학도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R 관련된 거, 프로그램 관련된 걸 자기가 쭉 찾아서 계속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어요, 진짜. 나 그게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 친구가 K2인데, 근데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은 웃겼던 게 아니라 이게 취업을 해서 이게 뭐 신데렐라 스토리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한번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R을 잘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좀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2달 만에 잘렸어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취업하는 게.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을 맨 처음에 해갖고 저를 찾아와갖고 우리가 대낮부터 막걸리 먹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K2 축하한다. 응? 형이 뭐라 그랬어? 넌 된다 그랬지? 예, 형. 감사합니다. 제가 뭐 월급 받으면 뭐 소고기라도 한번 써야 되는데, 그래 소고기 너무 많이 먹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막 엄청 축하해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2달 만에 잘린 거예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 가서 왜 세상이 불공평한지 모르겠다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한 3달 또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이제 내공이 점점 쌓이니까 또 회사 가서 또 뭐 좀 배웠잖아. 그래도 점점 쌓이니까 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해서 지금 이제는 잘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그거, 앞에 친구 K1은 그거예요.
이 친구는 맨 처음에 엑셀 갖고만 했어요. 엑셀 갖고. 그 다음에 엑셀 갖고 하다가 이제 R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엑셀은 너무 느리니까. 그러니까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막 부딪히면서 배운 거예요. 막 뜯어가 보면서 필요하면 배워가면서 막 엄청 그 프로그램을 뜯어가면서 진짜 이 친구가 AS 모임에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진짜 엉덩이에 종기가 날 때까지 일을 하고 공부를 했대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열심히 하면 다 되는구나. 근데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친구가 K2가 뭘 잘했냐면 영어를 잘했어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쓸 수 있는 교재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공학 같은 경우는 문학이나 이런 건 어렵지만 공학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읽을 수 있으면 거의 100% 들을 수 있어요. 거의 100%. 왜냐면 수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도 트위스트 된 거 꼬인 게 없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직관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그 무쿠도 듣고 그래서 제가 K2야 너 뭐뭐 들었니? 그러니까 뭐 무쿠로 이런 수업도 듣고 콜세라에서 이런 수업도 듣고 뭐 부족한 거는 카라테 카이메도 듣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여러분? 공짜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저는 진짜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속으로 지금 준비하니까 저희 쉬는 시간에 뭘 했냐면 제가 저번 주에 그 카오스 책 얘기했잖아요. 그 저는 이제 이게 제임스 글릭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인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대작입니다. 그 책 읽고 이 사람이 이제 카오스를 썼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봤는데 이게 책이 198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나온 적은 2013년이에요. 몇 년 차이죠? 25년? 25년, 26년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른 데에서 번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는지 알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25년 후에 지식으로 접한 거죠. 만약 영어를 알았으면 진작 볼 수 있었겠죠. 근데 번역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즉각 번역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긴 한데 정말 좋은 책인데 좀 퀄리티 있는 책은 이렇게 텀이 긴 책이 상당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영어가 만약에 내가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정도 이제 뒤처지는 거죠. 만약에 뭐 이 정도야 그냥 읽을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거겠죠. 킨들로. 아니면 아마존에 주문해가지고. 이만큼 간극이 생기는 거죠. 이만큼 간극은 그야말로 어떤 지식의 습득에 있어서 늦어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면 경쟁력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친구처럼 내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영어로 뭐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무기인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여기서 진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막 2년 3년 된 친구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졸업을 한 다음에 여러분 2년 3년 동안 뭘 꾸준히 취업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다면은 어떤 여러분한테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사실요. 근데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원서만 넣었다면은 날린 거 2년 3년요. 왜냐면 어차피 예를 들어 내 전공이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것까진 제가 인정해요. 우리가 대학은 아무 생각 없이 가거든요. 저도 그랬고 고 작가님도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갔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서로 그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 생각 없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죠. 부모님이 시켜서 가는 거죠, 다. 안 가면 안 되니까 아니 뭐 또 사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사회적 문화라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요즘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때만 해도 뭐 스타트업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스타트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이거든요. 소기업이에요, 소기업. 근데 굳이 스타트업이라고 자신들을 칭하는 업체들은 어떤 걸 꼭 만족을 해야 되냐, 스스로들이.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야 돼. 자기네들이 굳이 기존의 중소기업이랑 예? 구분하고 싶다면은 기존의 본인들의 기업들과 굳이 자기네들이 세련되게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은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차피 안타깝게 90%는 여러분 뭐 5년까지는 아니어도 10년 뒤면은 없어집니다. 생존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랬어요? 취업이잖아요. 여러분한테 그 경력이에요. 거기서 스타트업 들어가서 그 회사가 망했어도 능력이 충분히 쌓였으면 이직할 때 다 호봉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스타트업에도 갈 수 있고 뭐 좋으면은 그 그 거래처 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배짱이 있으면 창업도 가능하죠. 창업도 가능하고 그냥 여러분이 지금 없는 거는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실력이에요. 실력. 안타깝지만 왜냐면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스타트업 창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구동성을 말하는 게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취업할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맞는 거냐? 기업인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 이제 학생이 제일 많을 거고 취준생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앞에 말한 친구들은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전공을 완전 독학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요즘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보면은 SNS 마케터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우리 SNS 마케팅 안에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노력해봤냐 이거예요. 근데 기획자를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획에 대한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M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취업은 아니고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뽑고 싶은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친구인데 외주를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뽑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 얼마나 진짜 훌륭하냐면은 일단은 되게 그 납기를 잘 지키고 외주를 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근데 하고 싶은 꿈이 명확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여기저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회사도 되게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 친구가 올 포지션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 친구가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자비로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막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을 배우고 있어요. 왜? 디자인을 자기가 안 하면 우리 회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뽑고 싶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되게 오고 싶어 했는데 그때는 뽑아줄 수가 없었어요.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야 되는데 저희 지금 위치에서는 딱 그분밖에 없어요. 일러스트레이터밖에 못 뽑아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만.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근데 다른 데 지금 취직을 했거든요. 이 친구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부지런히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는 친구들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고용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사고방식에 매몰되면 안 돼요. 내가 대학에서 이걸 배웠고 이걸 갖고 어딜 취업하지. 그게 만약에 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돼도 어떻게 우리 아까 전편에 배웠죠? 가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전 전공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힌다. 그럼 다른 거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3년 구직 못해서 취업 포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2년 3년 동안 구직만 한 거잖아요. 구직. 자기 개발은 안 하고. 2년 3년 여러분 쓸데기 없는 거 안 듣고 진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전공에 관련된 것만 들으면은 대학교 졸업생만큼 실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뭘 해도 솔직히 제가 볼 때 안 돼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결국엔 진짜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결국 공부를 하려면 이제 그 예를 지금 들어보면 정보를 잘 이렇게 습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은 이제 문해력이겠고 네. 문해력
바탕이 된 영어 읽기 능력이 음. 기본적으로 있으면 그거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든 다른 걸 공부하든 간에 그게 밑바탕이 깔려 있으면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죠. 근데 평소에 거의 독서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영어도 실질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시험을 중심으로 이게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시험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이상의 예를 들어서 뭐 그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가는 거 시험이 실력이 최상위 거보다 이제 문제 유형부터 그리고 다 통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실력이 아니잖아요. 점수차는 나지만 실제 영어 차이가 아닌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갖추고 있으면 뭔가 이직을 하고 아니 다른 거를 전공을 바꾸거나 새로운 걸 도전할 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 어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게 평소에 독서,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또 제가 매번 또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 먹고 사는 사람이 독서 안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 먹고 사는 사람이 독서 안 한다는 거는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실명을 말할 건데 한 명은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옥 PD, 옥건이군. 이 친구는 이 친구도 똑같네요. 이 친구는 이제 앞에 것도 해당되고 두 번째 것도 해당되는데 이 친구 전공을 까먹었네. 이 친구 전공이 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는 저희 지금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만화를 그립니다. 근데 만화를 조금 그렸는데 이제 점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많이 더 잘 그리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자기 전공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만화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먹히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서 더 지금 다듬는 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왜 체인지 그라운드로 뽑았냐? 센스가 있어서 뽑았거든요. 센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건이를 뽑기 전에 몰랐는데 건이는 옛날 제가 졸업 선물에서 막 졸업 선물 작가 옷 입고 막 돌아다닐 때 저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많이 만나니까. 만난 사람 1000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이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 졸업 선물 옷 입고 사진 찍은 거. 그래서 만났었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뽑았어요. 근데 아까 알고 뽑았나? 어쨌든 그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뽑은 모르고 뽑았다. 그러니까 뽑기를 결정을 했는데 왜 했냐면은 이 친구는 전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친구가 읽는 웹툰 그래서 그 완벽한 곡보법 독후감을 만화랑 섞어서 계속 자기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몰랐어요. 이런 만화가 있는지도.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게 고 작가님도 누가 좋아요를 눌렀을 거예요.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서 제 타임라인에 뜬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잘 그렸다. 제가 되게 드립 좋아하는데 그 만화의 드립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되게 센스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센스 있다고 넘어갔는데 계속 한 채트 한 채트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거의 다 되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자식 훌륭하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메시지로. 오 만화 잘 그리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걔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저 박사님 뭐 팟빵도 열심히 듣고 저 박사님 만나뵌 적도 있다고. 그렇구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건이는 그럼 지금 뭐하니? 그랬어요. 제가. 저희는 취준생이라고. 취준생 한 3년 한 거예요. 건이도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어디 가고 싶니? 근데 이제 방송국 인턴 갈라 그런대요. 근데 방송국 인턴 가면 그 이제 조건을 들었는데 뭐 30만 원인가 받고 뭐 하루 5시간 자야 된대요. 뭐 무슨 강제 노동 수용 수수도 아니고 무슨.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헬조선이죠.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 진짜 그 불법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가 있는데 심지어 그때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 의장도 아니었어요. 그렇지.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냥 체인지 그라운드 도와주는 아저씨였어요. 웅구랑 그냥 친한 형이었어요.
그래서 운구한테 제가 말해갖고 야 운구야 이런 애가 있는데 인턴으로 뽑아줄래? 뭐 형이 추천하면 무조건 뽑아주겠대. 그래서 만나보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이도 이제 그 방송국 맨 처음에 한 1초 고민했죠. 1점 방송국이니까 나름 그 가려고 했던데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인지도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돈도 거기보다 훨씬 많이 주고 우리 이제 재택근무니까 그다음에 뭐 5시간씩 앉아서 10시간씩 자도 되고 우리는 근데 사실 건이가 와갖고 10시간씩 자지 못하면 난 4, 5시간씩 자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자발적 타의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 건의를 뽑아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꾸준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한 2달인가에 걸쳐서 계속 자기가 독후감을 쓴 거예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몰랐다니까요. 그 독후감이 있었다는 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건이가 일반 전문 만화가들보다는 만화 아직 훨씬 못 그려요. 근데 얘가 센스가 있는 거야. 센스. 어디서 드립을 쳐야 되는지 아는 거야. 드립을. 그냥 우리 이사님도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로크미디 이사님도. 얘가 센스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신티크라고 그 250만 원짜리 장비도 제가 사줬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만화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편에 말했죠. 빠르게 그려야 된다. 그럼 제가 건이한테 그래요. 건이야, 이거를 1시간 안에 그려와. 그래요. 어떻게 1시간 안에 그리죠? 내가 알 바 없고 1시간 안에 그려와. 그래요. 그럼 막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가 뭐라 그랬어? 1시간 안에 그려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내 말 잘 들어. 1시간 안에 그려오라고. 그 나는 네가 어떻게 그릴지 알 바 없고 1시간 안에 그려오라고. 막 그럼 머리가 터지는 거야. 막 1시간 안에 그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안에 아직 그린 적은 없어요. 뭐 최고 기록이 1시간 뭐 40분인가 30분인가. 근데 이제는 그 인생 공부에 올라오는 그 만화들을 일주일에 한 편씩 올라오는데 2-3시간 안에 그려요. 되게 빨리 그려요, 이제는. 그게 이제 프로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컨티 잡고 그런 건 좀 빼는데 근데 누가 만약에 컨티를 짜주면 그리는데 이제 2-3시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맘먹으면 하루에 1개씩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컨티를 짜주면은 전문 이제 예를 들어 작가랑 같이 붙어서 일을 하면은 글 작가랑 붙어서 일하면은 일주일에 7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진짜 프로거든요. 꾸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인정받고 막 여러분 막 세상이 막 더럽다 막 그러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지만 제가 만나보면은 여러분 진짜 농담 안 하고 90%는 꾸준하지 못해서 90%는 여러분 잘려요 진짜. 제 장담하는데 제가 왜냐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데일리 리포트를 저한테 많이 보내잖아요. 뭐 보내세요. 제 이메일은 거의 한쪽이 데일리 리포트로 꽉 차죠 하루가. 지금 꾸준하게 보내는 친구가 7명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300일 보낸 친구 1명 있고 그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보기만 해요. 이렇게 보기만. 별로 코멘트도 잘 안 줘요. 그래서 300일 정도 보내면은 지금 뭐 취업도 있고 알아서 잘 성장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보낼 수 있는 친구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200일 보낸 친구 하나 있고 한 3-40일 보낸 친구 하나 있고 한 8명 되겠구나. 한 지금 10며칠 보낸 친구도 있고 계속. 근데 이것도 몇 법칙이에요. 앞에 친구들은 그대로 고정이 되고 그 테일에서는 수많은 요동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뭐 다짐도 보냈다가. 그다음에 똑똑한 친구들은 뭐 하냐? 데일리 안 하면 달달이라도 보내요. 먼슬리라도 보내요. 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정리한다는 게 기준을 두고. 근데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그때 5%라고 했나요? 한 10% 미만이에요, 제가 볼 때. 뭐 60일 60일이 습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해도 66일이 편차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66일 습관 되려면은 그거 진짜 매진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해야 66일 돼야 습관되는 거지. 뭐 66일 깔짝깔짝 됐다고 습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원래도 그런 좀 사회과학 실험이 있으니까 최소한 저는 한 2달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몇 번 그런 것도 말하고 막 책에도 많이 써줘 그랬으면 그래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되게 진짜 안타까운 거야. 그 이제 그 건희 얘기 예. 들으니까 뭐 어떤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방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건희 얘기 들으면 저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큰 맥락 속에서. 그렇죠. 왜냐면 제가 어떻게 작가 길에 들어섰냐, 그냥 그 공개된 곳에서 글을 그냥 썼어요. 글을 썼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미네르바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네르바가 해서 미네르바가 잡혀가고 나서 전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미쳤는데 인터넷 글 썼다고 잡아가? 진짜 미친 날 그 당시. 욕할 뻔했어요. 네. 하면서 내가 그래서 어떤 반발 심리에서 부족하지만 막 이제 글을 썼거든요. 저는 이제 위치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고급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글을 계속 썼는데 결국 그 글을 보고 책 제가 온 거예요. 맞아요. 작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책 제가 저는 한 번도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경제책을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도 있고 또 진짜 꾸준히 했죠 그때. 이슈별로 다 했으니까. 게다가 그렇게 신망 얻으려면 대작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금융 위기 때 환율 변동을 1년 정도를 정을 다 해서 싹 했어요. 그래서 이 강만수가 어떻게 도시락 폭탄 던졌는지 아마 경제 그때 좀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쫙 쓰고 그런 것도 대작도 중간에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의가 왔고 제가 온 거를 제가 똑같네요 보니까. 잡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1시간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책은 다 마감이 있고 데드라인 있고 제가 이제 완공해서 썼어요. 제가 처음 책을 썼을 때 저는 이제 책 읽는 기간, 그러니까 그냥 아무 것 없이 없던 책 읽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책 읽는 기간. 이때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냥 준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이디어에 맞춰서 책 읽는 기간.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마감을 한 다음에 책을 발췌독을 하면서 책의 구조를 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중 모드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집필만 해요. 대신 이제 앞부분이 잘 돼 있으면 집필 기간이 이제 짧아지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에는 집중 기간에 하루에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썼어요. 이제 8년 지났잖아요. 지금 20페이지 써요. 근데 제가 25페이지 넘겨서 써본 적도 있어요. 대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고. 그렇죠.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졌죠. 밥도 먹어야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8년 사이에 계속 이게 이제 실력이 늘어서 어느 순간 20페이지가 된 거예요. 만약에 4페이지 썼으면 그 사이에 5배가 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제 나름대로 이쪽 분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갔고 또 책을 쓸 때에 이제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 책 쓰는 건 어렵긴 하지만 근데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힘들긴 하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다는 게 가다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8년의 시간이 없었으면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 어떤 전문성의 확보가 안 됐을 텐데 대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했어요. 책도 더 많이 읽고 글 쓴 것도 노력도 많이 하고 좀 더 집중력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건의 보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됐냐면 이제 그쪽 분야에 나름대로 좀 넘사벽. 이거는 이것도 엄청난 고숙련이거든요. 그렇죠. 창의적 고숙련이라서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 반복으로 고숙련도 아니고요. 되게 창의적인 방법. 왜냐면 익툰도 창의적으로 그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창의적인 일인데 되게 고숙련이 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엄청난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사람의 생산성 올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많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랑 건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아유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똑같네요. 예,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삶의 그 모양은 다양하지만 몇 개를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범주는 신 박사님하고 맞지는 않는 케이스죠. 근데 저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자발적으로 꾸준하게 뭔가 퍼포먼스를 외부적으로 내면 그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 건이가 그랬고 제가 그게 그랬거든요. 아니라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게시물을 계속 좋은 걸 올려야 되니까 네, 좋은 컨텐츠는 저는 계속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쭉 둘러봐요. 막 뭐 여기저기 다 둘러봐요. 생각보다 여러분 좋은 컨텐츠가 인터넷에 없어요. 한글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두각을 쓰고 나타내면은 저 같은 사람이랑 100% 만나게 됩니다. 업자들이랑. 그럼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생겨요. 그거 또 안타까운 게 좋은 퀄리티 있는 글들은 다 어디 한 자리 꿰차고 계시는 네. 이미 실력자들. 그러니까 저희랑 안 해도 되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뭔가 꾸준하면은 된다. 이제 세 번째 친구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친구도 다 똑같아요.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우리 고영성 작가님의 이제 오랜 동생인데 교회 동생인데 제가 이제 취직을 시켰죠.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이 팟빵 편집하는 친구예요. 우리 형일이라고 우리 유형일 군이 이 1년 넘게 팟빵을 편집했죠. 근데 우리 유형일 군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도 준비했다 이것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일이가 28인가 30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형일군은 우리 팟캐스트를 다 지금까지 예. 계속 편집해줬던.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 아무튼 걔가 만약에 제가 기업 주로서 걔 이력서를 봤을 때 걔는 최종 경력이 고졸에 경력무예요. 일무. 그건 20살이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호봉으로 따진다면 이거 편집하면서 듣겠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아세요? 요즘에 좀 바빠갖고 다 듣질 않아요. 이놈의 새끼. 이게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 안 들어요. 요즘에는 앞에만 조금 듣고 제목 따고 왜냐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것만 했으니까 다 그렇지, 들었는데 그렇지. 예. 요즘에는 회사가 바빠요, 고 작가님. 맞아요. 예. 형이 얼마나 바쁜데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저 이제 출판사에서 제가 옛날부터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저희 편집부장님이 일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이제 번역 쪽으로 먹고 사신다 그러셔갖고 편집장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랑 저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굴 뽑을까? 근데 제가 유영이를 이제 넣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맨 처음에 그게 좀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편집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사장님은 이사님은 제 말 잘 듣는데 우리 사장님 제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도 좀 과장급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냐. 편집장 자리가 비었는데 근데 우리 이사님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나 믿고 유영이를 한번 쓰라고. 왜? 얘는 1년 동안 팟빵 편집을 하면서 빵꾸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짜 얘가 내가 볼 때 진짜 성실한 애라고. 일단 성실성은 내가 100% 보장한다고. 제가 또 3년 동안 예. 봐왔잖아요. 그다음에 애가 센스가 좀 있어. 내가 보니까 일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고 작가님한테 이제 물어봤어. 이렇게 형, 얘 어때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은 졸업 못했지만 일머리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든지 배우면 잘하래요. 얘는 좀 제가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이거죠. 동기부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한 친구. 무주공산이면 관심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저것저것 요거 하다가 뭐 하나 이뤄놓은 게 없는 거야. 대신 딱 환경속에 들어가면 그 일을 너무나 잘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형일이가 방송실 짱이에요. 근데 교회 규모가 좀 있는데 방송실을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스튜디오죠, 스튜디오. 어마어마해요. 그게 진짜 되게 힘든 거예요. 맨날 욕만 먹고. 왜냐면 그게 잘하는 거 드러나지 않는데 실수는 다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떼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떤 회사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 얘는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신 박사님 물어봐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아, 내가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이사님이랑 대표님 설득하는 것도 되게 피곤했어. 되게 오래 해갖고 설득해갖고 결국엔 넣었어요 제가. 취업을 시켰죠. 아니나 다를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가갖고. 저는 아직 칭찬 안 네. 할게요. 진짜 엄청 잘하는 여기는 거예요. 지금 네. 칭찬해주고 저는 쪼이기로 했으니까. 네,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형일이가 들으려나? 아니 제가 맨날 저는 형이 맨날 카톡으로 칭찬해주거든요. 네. 우리 이사님도 형일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걱정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지. 근데 또 뭐예요? 편집을 하려면 여러분 그 일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편집자들이 쓰는 툴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저는 몰라요. 저는 작가니까 저랑 고양이 그건 뭔지 몰라요. 그 편집자들만 아는 툴이 있어요. 근데 뭐 말하더니 그거 배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랑 똑같죠? 계속 일맥상통하죠. 배우면 돼요, 여러분. 심지어 그 형일군이 제가 하는 완공강의 있잖아요. 그것도 편집 다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또 다른 편집이거든요. 네. 오디오 편이 아니라 비디오 편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안 배우는 거. 그다음에 그 성실성은 여러분 제가 그 회복이 제일 중요했죠. 다른 요소 뭐 학습 능력, 인성 솔직히 이런 거는 후순위. 꾸준함이 돼야 여러분 학습 능력도 빛을 보는 거거든요. 꾸준함이 없으면 학습 능력 빛을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꾸준함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능력, 인성 들어가는 거지. 인성 학습 능력 있고 게으르다.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제가 볼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고 뭘 하면서 여러분이 꾸준할 수 있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은 작은 스타트업 갈 때 면접은 여러분 거기 여러분 토익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냐. 저 대표님 이만큼 꾸준한 사람인데 탁 하면 제 입장에서 이 자식 꾸준하네 딱 하면 바로 뽑아주거든요. 왜냐면 그건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벌써 꾸준함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건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빅픽처를 짤 줄 안다는 애라는 거야. 빅픽처를. 빅픽처 짤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이직도 꿈꾸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예? 뭐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그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일단은 꾸준하세요. 그 진짜 오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안 드리고 안 꾸준하면은 여러분 어림도 없다. 진짜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게 요번 팟빵 제목이네 진짜. 꾸준함의 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로만 꾸준하지 말고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기고 여러분 뭐 기록은 기억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세요. 그 꾸준함을 뭐 글이 아니든 뭐든 하여튼 뭐로 남기세요. 포트폴리오든 작품으로든 뭘 자꾸 남겨야 돼요. 최소한 만약에 어떤 문서나 자료를 안 남기려면 뭐로 남아야 되냐? 실력으로 남아야 돼요. 그게. 그렇죠. 이게 여러분 그 모르겠어요. 뭐 관료제가 이렇게 이미 형성이 된 뭐 대기업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뭐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비즈니스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벌려면 실력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이런 조직원이나 조직 리더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분명히 스펙이 높을수록 확률적으로 실력이 있을 확률이 높지만 확률인 거예요. 진짜 자기가 눈에 봤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나 결과치를 봤을 때 실력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가끔은 항상 아니지만 상당 부분 스펙을 넘어서도 이 사람이 채용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건이도 지금 그런 상태고 형일이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성실함으로 이 사람은 왜냐면 어떤 비즈니스 어떤 일의 직무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니까 대신 그거를 지켜봤을 때 차별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 확실히 있으면 스펙도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제 자신이 그랬고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제 아는 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실력이 있으면
시기가 좀 있을 뿐이지 결국적으로 난중 지출하고 무조건 돼. 아 진짜 예. 실력이 있으면은 드러난다는 거. 무조건 돼. 왜냐면 이제 그 20명 중에 한 4-5명은 대학원이야, 대학원. 이제 박사를 간 친구들. 이제 석사로 합격한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서울대 아닌데 MIT 갔고. 그러니까 한 단계가 아니지. 10단계 이상 격상을 한 거죠. 그 학문적 수준으로. 다 된다니까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는 거는 꾸준함과 실력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SNS 시대하고 뭐 공유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무조건 그 퍼져요. 결과물이 좋으면 공유해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지. 이거 뭐야? 뭐 고졸 있었어? 그다음에 이게 아니라고요. 예. 그냥 오히려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물을 뭐 사람들이 다 결과물에 감동하거나 놀래거나 하면 공유를 하고 환호를 하고 누구야 이 사람? 이게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알아봤는데 뭐야? 왜 이런 인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걸 또 필요로 한 사람이 또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빅보카가 교보문고 외국어에 아직도 8이에요. 우리는 영어 뭐 전문 출판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마케팅 비용을 지금 1원도 쓰지 않고 있어요. 1원도 쓰지 않고 그다음에 그 관련 책을 안 냈기 때문에 브랜딩이 안 되죠. 우리가 솔직히. 근데 어디서 아름아름 계속 자기들끼리 얘기해 갖고 사가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제가 영문학 뭐 영문학 박사예요? 뭐 무슨 언어학을 전공해서 아니잖아요. 그냥 데이터 정리해서 우선순위는 데이터만 정리 쭉 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3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알아봐줘요. 뭐 데이터 전문가도 아니, 아니야. 데이터 전문가도 아니에요. 엑셀하고 앵그램비오 뭐 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다 쓴 거예요. 그냥 실험 덕후지 데이터 뭐 그런 사람도 그냥 아니잖아. 솔직히 좀 똑똑했으면 1년 반 걸렸을 텐데 툴을 잘 못 쓰니까 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결국엔 다 알아봐줘요. 진짜. 결국엔 다 알아봐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힘들다? 제가 어느 강연에 가서 이제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는데 네. 제가 어느 강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박사님 지금 힘들 때 이거를 뭐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럼 딱 대답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면 그걸 헤쳐나갈 수는 없다고 사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과거에 잘못해서 힘든 거지 지금 잘못해서 지금 힘든 건 아니라고. 지금 힘든 건 참아야 된다고. 그 대신 지금 노력해야 미래에 안 힘들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라고. 딱 그랬어요. 매우 현실적이네요. 그쵸? 아니 그런 말 해줄 수 있으면 사기죠. 지금 힘든데 아자 이런 게 어딨어요. 그게 뻥이죠. 그게. 그거 저 이제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또 누가 제가 댓글에서 되게 사이다 같은 댓글을 봤는데 뭐였냐면은 누가 뭐 이렇게 이 사이트가 되게 똑똑한 사이트인데 네.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예요. 근데 가끔 그 재능과 노력이 나오면 재능을 창작이 되게 많아요. 뭐 이것도 재능이 노력도 재능이고 막 근데 밑에 뭐라냐면 감사합니다. 전 노력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겠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모든 게 재능이라 그러면 땡큐예요. 땡큐, 맞아요. 그냥 땡큐네. 땡큐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땡큐. 여러분과 나가 경쟁할 텐데 난 땡큐입니다. 되게 사이다 같더라고. 땡큐네. 그래서 그 분명히 그 불가항력적이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쫙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있으면 누구든 다 데려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하나 좀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더 불가항력적인 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친한 상무님, 우리 최재범 상무를 오랜만에 우리 직장 상사를 만나고 이제 그 사람이 상무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사람 삼성 임원이라서 임원들끼리만 얘기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되게 잘 알거든요. 우리 상무님이 딱 해준 얘기가 있어요. 심박사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은 더 경력자만 쓸 거라고. 왜냐면은 인력이 워낙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검증된 애만 쓰는 분위기로 갈 거라고. 내가 왜 그걸 왜 물어봤냐면은 갑자기 상무님이랑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반도체 개발 엔지니어인데 기획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막 삼성 있을 때 이거 아쉬웠던 점, 우리가 미러 디스플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썼어야 되는지 내가 그걸 막 일장 연설했는데 그게 이재용한테 안 간 게 내가 너무 열이 받는다. 내가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 있는데 내 능력을 안 알아봐주니 넌 너무 짜증났다 하니까 우리 상무님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 상무님 이제 기획으로 갔거든요. 야, 너 내 밑에서 딱 5년만 일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진짜 몇 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상무님이 날 진짜 뽑고 싶으면 지금 뽑을 수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내가 뽑으라면 바로 뽑아야 돼. 나한테 권한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사과 요청을 하면 넌 바로 뽑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일하고 싶으면 근데 안 가죠. 제가 이제 요즘에는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현실은 그거예요. 앞으로는 신입사원을 더 안 뽑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경력자 노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경력자인데. 그러니까 대리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회사에서 손해예요. 여러분한테 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대리가 몸값이 제일 높고 과장 달 때가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근데 대리가 몸값이 더 그 비율로 보면 높아요. 이직 비율이. 왜냐면은 다른 회사 입장에서 완전 땡큐예요. 일을 배운 다음에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다 돈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꾸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앞으로 현실은 더 녹록하지가 않은 게 팩트.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아픈데 약 먹으면 독이에요. 그 병이에요. 그거 약 먹고 죽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 우린 여러분들한테 현실만 말하고 그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만 계속 주구장창 떠들 겁니다. 제가 그 말이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제가 계명대에 가서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싫으면은 세상이 싫은 거라고. 그 말을 어떤 친구가 되게 감동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만큼 착하지는 않아요. 세상은 훨씬 비열하고 훨씬 악착 같고 훨씬 잔인하고 훨씬 이기적입니다. 우린 최소한 여러분한테 애정이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정을 최대한 많이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데에서 굴러먹고 있으니까. 저 전쟁터 같은 데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정신 번쩍 차려갖고 뭐라도 쓰기 시작하고 기록을 남기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진 못할지언정 꾸준히 해보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